새 운영자를 찾고 있는 동암역 지하상가가 관리자 없이 방치된 채 악취와 안전 문제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 주민공청회가 주민 비대위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막을 내렸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개통 일정을 앞당긴 계획을 승인해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이 2027년으로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홍철호 국회의원이 최근 김포도시철도 관련 국토부와 관계기관 긴급회의를 갖고 2주 정도면 개통 시기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계양 테크노밸리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그동안 국토부와 LH, 주민비대위는 갈등을 이어왔는데요. 공청회에서 뚜렷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 이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열린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주민공청회.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자리입니다. 계양구의 개발 부지는 대부분 논습지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1, 2등급인 지역. 최근 신도시 부지 내 생태계 서식조사에서 금개구리 300여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금개구리 서식 현황을 조사했는데 393마리가 확인됐다고 여기 나왔어요. 거짓말일까요? 계양 지구에는 없다고 그런 얘기예요. LH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충분한 녹지와 생태 공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발로 인해서 금개구리 서식 환경이 바뀌는 거를 저희들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금개구리 조성 계획을 하고 있고요. 민간 협의체도 구성을 해서 같이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계획을 저희가 하고 있고 또 보상과 생계 대책 등 주민 협의에 대한 방안도 거론됐지만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차례 공청회에도 계양 테크노밸리를 둘러싼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곳 부지에 삶의 터전을 꾸려가던 주민 비대위는 더 답답해진 상황입니다. 신도시의 전면 백지화가 힘들다면 환경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돼야 한다는 게 비대위의 입장. 하지만 연이은 공청회에서 뚜렷한 해결책 없이 보상 문제 등 원론적 이야기만 되풀이했다고 주장합니다. 보상 얘기가 지금 나왔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그 전 단계인 우리 지역의 계양의 그 환경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고 또 이 문제가 보완이 되거나 해결되고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 다대수가 합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끌고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 지구 지정을 앞둔 계양 테크노밸리. 하지만 비대위는 주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집회 등 집단 행동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부평 동암역 지하상가가 방치됐습니다. 주민들은 악취와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언제쯤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평 동암역 지하상가입니다. 지난 3월부터 상가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더니 6월 말 모든 점포가 문을 닫았습니다. 동암역 지하상가의 관리 주체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 본부는 지하상가를 운영할 새 사업자 선정을 추진 중인 상황. 문제는 문을 닫은 지하상가가 방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가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철거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냄새가 악취가 심하고 이제 앞으로 장마철도 오고 하는데 이 위생상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게 빨리 철거를 해서 냄새 같은 걸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이게 장사들을 떡볶이나 오뎅 홍어 족발 그런 장사를 해서 지금 이 안에 아마 아까 어떤 사모님이 그러는데 이 하수들을 8년간 안 팠대요. 그러니까 냄새가 지금도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이뿐 아니라 방치된 지하상가로 가출 청소년들과 노숙자들이 모여들어 화재와 치안 등 안전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녁 때 이제 끝나고 특히 젊은 애들이 이제 역전에서 나와서 갈 적에 예전처럼 장사를 하거나 화나면은 좀 덜 무섭고 그렇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나 젊은 아가씨들이 지나갈 적에 노숙자들이 많이 누워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는 미철거 점포와의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안전 문제를 위해 지역 경찰과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평구의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빠른 문제 해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제는 냄새나 악취나 또 하나 기타 여기 이렇게 놓은 상황되면 장마철이 되면 전염병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문제를 해서 빨리 이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거를 건의할 생각입니다. 주민들은 동암역 지하상가가 하루빨리 개선되길 희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지난 주말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도시철도 개통 지연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5시 김포 구례역 앞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도시철도 개통 지연 사태를 만든 공무원과 김포시장, 시의원들을 비롯해 모든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광장에서 2시간 동안 집회를 벌이다 주변 거리에서 행진을 이어가며 도시철도 개통 지연에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집회를 주최한 한강신도시총연합회는 이번 집회를 시작으로 도시철도 개통 지연 사태에 책임을 묻는 추가 행동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초 7월 개통될 예정이었던 김포도시철도가 연기되면서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가운데 2주 후쯤 개통 시기에 대한 윤곽이 나올 전망입니다. 홍철호 국회의원은 최근 김포도시철도 긴급대책회의에서 제기된 개통 시기 질문에 대해 국토부가 2주 정도면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홍 의원은 또 개통 지연 원인인 차량 떨림에 대한 문제점 논의와 해결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철호 의원은 회의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당사자들과 재협의를 한 뒤 김포도시철도 조기 안전 개통을 위해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김포시가 도시철도 시민검증단을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시민검증단은 오는 24일부터 도시철도가 개통할 때까지 주 1, 2회 차량과 역사시설을 점검하고 개통 추진 상황도 공유합니다. 모집 기간은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동안이며 최대 100명까지 선착순 모집해 지역별로 인원을 나눌 예정입니다. 우편, 이메일,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며 김포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일찍 찾아온 더위에 물과 식품을 먹이로 한 감염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여름철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병원성 세균이나 바이러스 원충에 의해 오염된 물과 식품을 섭취해 발생하는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올 상반기 동안 경기 지역 발생 건수는 71건, 환자 수는 914명에 달합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발생 건수는 다소 늘고 환자는 줄었습니다. 발생 장소를 보면 식당이 54건, 학교가 17건이고 원인 병원체별로는 노로바이러스가 가장 많습니다. 더위도 좀 일찍 찾아왔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든 개인들이 너무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외식도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이게 아마 그런 원인이 되지 않겠나고 생각합니다. 올해 들어 A형 간염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다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이 지역과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감염병 확산 차단과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합니다. 수인성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는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 간 24시간 연락 체계를 유지합니다. 식중독 원인 조사반을 상시 가동하고 개인 감염병 예방 수칙 홍보를 통해 식중독 발생 위험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일일 모니터링과 역학조사, 멘토링 등 경기도 감염병 관리 지원단의 활동도 강화합니다. 여름철 휴가 기간 동안 물놀이라든지 해외에 나가는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는 고온 다습한 여름철은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활동이 활발해지는 만큼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기슈TV 최창순입니다. 우리 아픈 역사의 흔적이자 생태계 보고로 알려진 비무장지대 DMZ. 이 DMZ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남북 공동 등재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 문화재청은 업무 협약을 맺고 이 DMZ를 평화와 화해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절차를 함께 밟기로 했습니다. 한선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북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 DMZ.
한반도 허리를 약 4km 폭으로 가로지르며 지난 60여 년 동안 냉전의 긴장이 흘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세월만큼 발길이 거의 닿지 않아 다양한 생명이 공존하는 생태계의 천국이 됐습니다. 이 DMZ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남북 공동 등재시키기 위해 경기도와 강원도, 문화재청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세 기관은 남북 협의와 동시에 등재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에 돌입합니다. 세계인들이 함께 찾으면서 평화와 인권을 생각하는 장으로 이 DMZ가 기록될 수 있도록 또 유산으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가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DMZ 실태조사와 학술연구, 등재 신청서 작성 등의 역할을, 문화재청은 대북협의를 포함한 남북공동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아울러 남북문화유산 정책 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국방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비무장지대가 남북 공동의 세계유산이 된다면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화해의 시대를 여는 큰 하나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비무장지대가 접근이 불가능한 금단의 땅이었었는데 앞으로는 온 세계 시민들이 함께하는 평화의 땅이 될 수 있기를. 남북미 정상회담 등 최근 DMZ가 상징적인 장소로 활용되면서 세계적으로 그 의미가 부각되는 상황. DMZ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전쟁의 흔적을 평화와 화해의 공간으로 변화시킬 계획입니다. 한편 경기도는 DMZ 보존관리와 세계유산 남북공동 추진을 정부 과제로 건의한 바 있으며 12일 접경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포럼을 열어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한 공감대 형성에 나설 방침입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교육당국이 16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 사무실에서 교섭을 재개합니다. 양측은 지난 9일부터 교섭위원 참여 범위를 두고 입장차만 확인하다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교섭마저 결렬되면 당장 2차 총파업을 이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9급 공무원 초봉 80%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이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들초 증축 사태의 책임은 교육청 및 행정당국 그리고 정치권에 있다며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이들의 교육이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그런 정치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옥길 산들초등학교는 교실수 부족으로 증축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증축 부지를 두고 주민들 간 입장이 달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포의 한 철거 현장에서 공사용 가림막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휴일인 14일 오전 4시 19분쯤 김포시 양촌읍 주택 상가 철거 현장에서 가림막을 지지하던 쇠파이프가 쓰러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쇠파이프가 인근 통신선을 덮쳤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사장 내 건설기계가 기울어지면서 가림막을 쓰러뜨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김포의 한 빌라에서 흉기를 소지한 60대 치매 환자가 투신 소동을 벌였으나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60대 치매 환자 A씨는 14일 오후 2시쯤 김포 한강로에 위치한 빌라 4층 벽면 시설에 매달린 채 구조대와 보호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흉기를 들고 투신 소동을 벌였습니다. 다행히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 3명이 A씨를 방 안으로 끌어내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A씨의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양구가 지역 내 공공장소에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계양구는 계양산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등 모두 17개소에 무선 인터넷 AP를 추가로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양구의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올해로 3년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부천 오정경찰서장으로 장병덕 전 경기북부청 수사과장이 취임했습니다. 장병덕 서장은 지난 1987년 경사를 시작으로 약 30여 년간 경찰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오정경찰서장으로 취임하기 전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지원과장과 경기북부청 수사과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일자리 정책은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의 취업 준비 자금을 지원하는 청년 기본소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올해 도민들이 일자리 플랫폼인 자바바를 통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정책은 청년 기본소득이었고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과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순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용자들의 관심 키워드는 청년 일자리와 공공일자리 채용 정보와 통합 공채 등이었으며 관심 정책 분야는 생활지원 정책과 재직지원, 구직지원과 주거지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 청라 연장공사가 당초보다 2년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보다 개통을 1년 앞당겨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2029년 개통 예정인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사업은 2027년으로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전체 길이 10.7km의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은 1조 2,9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오는 9월 설계에 들어가 2021년 하반기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올 상반기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유치한 외국인 투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상반기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투자된 외국인 자금 규모는 1억 6,4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억 9,200만 달러에 비해 33.4% 수준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이 같은 감소 추세는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 폐지된 데다 세계적인 투자 환경 악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기도가 다음 달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발굴해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위기가구나 비닐하우스에서 주거하는 취약계층, 독거노인과 취약아동 등입니다. 도는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TF를 구성해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우리를 속였냐고? 우리 아들 4시간을 위해서 출퇴근해 인간들아! 김포 시민들은 왜 화가 났을까? 시간을 2년 전으로 되돌려보자. 이제 11월 개통에 앞서서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노방공사가 당초 예정보다 지연된 것은 지난 2016년 레미콘 파동 때부터 일정 부분 감정. 11월 개통은 결국 잠정 연기됐다. 점검은 계속됐다. 개통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도 약속했다. 철도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왜 늦어지는지 시설 점검을 요청했고 올해 선거 최대 이슈는 도시철도였다. 인선 체기는 2019년 7월 개통을 약속했다. 개통과 관련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죠. 그래서 정말 7월엔 개통이 될 줄 알았다. 하지만 개통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토부로부터 더 안전한 또 완전한 검증을 요구받았습니다. 차량 떨림, 진동, 현마모. 차량 떨림 3.65가 나와. 누락시켰는지 편마모 진동이 계속 올라가면 10년을 기다렸어. 10년을! 물러가라! 그게 시달리는 한국이에요. 뭡니까? 있으시면 나오셔서. 그럼 한번 출퇴근 해보세요 한번. 김포 시민들은 왜 화가 나지 않아야 하는 걸까?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무더위 속에 요즘 소나기 소식이 참 잦은데요. 화요일에도 모호의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으니까 우산 준비하셔야겠습니다. 화요일 오전 기온 22도, 낮 기온 31도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날이 갈수록 점점 더워지겠지만 당분간 폭염 수준까지는 더워지지 않겠습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서울의 아침 기온 22도, 강원도 춘천 21도, 전북 남원 20도, 부산 해운대 21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1도, 충북 청주 32도, 전남 춘천 29도, 경남 창원 29도 예상됩니다. 바다 날씨 보시죠. 서해상 하늘 구름 많겠고요. 파고는 앞바다 0.5m, 먼바다 1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